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괴물로 커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대한민국이 그 소위 정치적 민주주의로, 절차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굉장히 많이 싸움이 이제 표면화가 됐는데, 끝으로 보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싸움처럼 비치지만, 조금 그걸 본질을 들여다보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획파를 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 개혁 세력 간의 팽팽한 전선이 형성되고 싸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과정, 마지막 진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제 국무총리실 김해공항 검증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뭐 한마디로 이제 축약하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해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울경을 비롯한 동남권의 미래의 이제 항공 수요,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고, 가덕 신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안고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한 15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136명의 위원들이 이 특별촉진법을 낸 것은 허가 절차를 정식으로 쭉 이리 밟으면 한 4년 가까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번 건설촉진법은 이 인허가 절차를 좀 줄이는 아니거든.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설 공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2029년 말쯤은 최소한 개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은 어디 장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로 한다, 가덕도 공항으로 한다는 그 조항하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에타를 면제하는 거,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인데, 2월 임시국회는 이제 딱 열리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신공항 건설 촉진 법안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좀. 대한민국이 소득의 양극화도 매우 심하지만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참 거들날 거예요. 양극화와 불평등을 좀 줄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기본자산제인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신생아이 모두에게, 신생아 한 아이에게 2천만 원 정도 국가 예산으로 신탁을 해서 이 신탁된 2천만 원을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 이런 데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된 20살 때쯤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다 대부분이 흑수저로 태어나잖아요. 자산 60%를 10%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흑수저로 태어나는데, 흑수저로 태어나서 검은수저 되기는 힘들어도 동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한두 번은 부여해줘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노인들 가계 지출을 보니까 손자들 학원비 이런 것도 많이 지출하더라고. 이게 한국 노인들이 굉장히 가난한데 자녀에 대한 부담도 좀 덜 수 있어요. 그래 노인들도 자기들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 지금 상속 증여세가 작년에 8조 3천억이고 올해는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9조 얼마로 늘어나 6조 정도 드는데, 나머지 돈이 좀 남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게 내년부터 시행해도 2041년에 적용이 되잖아요. 20년 후에. 근데 2021년 아이부터 하면 2020년 아이는 혜택이 없잖아요. 이런 돈 5천만 원, 한 해 뒤에 태어나는 걸 5천만 원을 받는데 몇 개월 차례 이런 거 못 받기 때문에 이 남는, 예를 들면 6조는 그렇게 되고 남는 한 3조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입법을 준비 중이고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우리 당의 대선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낼 수도 있고요. 제가 뭐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갔고 또 제가 뭐 중간에 또 공백도 있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선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 대표를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라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좀 천착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김포에 있으면서 김포 지역이 워낙 밀리는 현안이 많아서 김포 지역일을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고요. 네. 이제 또 양산을 지역구로 옮겼고 재선한 만큼 우리 사회에 이제 소위 양극화 해소, 네. 불평등 문제, 또 균형 발전, 집안 분권 네. 이런 문제를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또는 정치 활동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선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좀 많이 냈죠. 그리고 이슈에 대한 파이팅을 하고 이러면서 주목을 좀 받으니까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데 뭐 의도가 있고 그걸 떠나서 주요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내는 게 소위 유권자 내지는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외의라고 생각했고요. 도지사나 국회의원은 또 약간 열심히 이렇게 잘 준비하면 주어지는 직이지만 한나라를 경영한 대통령은 이렇게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을 잘 읽고 또 뭐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자기 몸을 던져서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라 할까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또 국민이 동의해야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때 마음 먹는다고 욕심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겸손한 자세로 뭐 꿈을 갖고 있다 할까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우선은 이제 21대 국회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뭐 우리 양산 작게는 우리 양산 조금 더 크게는 경남 조금 더 키운 불경의 주요 해난과 문제에 대해서 뭐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여튼 뭐 잘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도.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